국민들이 뽑은 정부가 뭐 잘못된 그걸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어려운 길 속에서 무난하게 잘 마쳤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것이 이 미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사실 미국 정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한 것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발전적으로 이게 그 결과가 나올까 하는데 우리 구정엽 박사께서는 잘 모르겠다. 전체적인 어떤 그건데 그래도 조금 그 결과가 모르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좋은 결과가 쉽게 나오기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트럼프가 그야말로 장난쳐가지고 자기 어떤 정치적 이득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형태의 우리 자체의 어떤 그 안보라든가 이것은 무시하고라도 자기의 어떤 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되겠죠. 거기에 앞장서서 뭔가 결정이 나온다면은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재앙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100% 동의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정엽 박사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또 군사 문제와 관련된 것은 그 북한을 좀 종속 변수로 이래 보시는 그런 그 틀로 이래 보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우리 또 여러 우리 원로 군에 계셨던 이런 분들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실은 북한이 종속 변수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오히려 주 변수로서 그걸 움직였지 항상 북한 스스로가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대화도 되고 협상도 되고 했지 자기들이 대화 안 하겠다고 그래 물을 꽁꽁 틀어 잠글 때는 미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뭐 MB 정부 때나 보수 정부 잡고 그 욕하는데 보수 정부는 엄청나게 노력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남북 간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도 추진했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 MB 대통령께서는 괜히 그 당시 참 정부 시절에 그 비밀회담 괜히 했다가 그게 까발려져 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사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배약이 무효일 정도로 북한이 협상에 나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나온 거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몇 년도. 작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오히려 이제 우정엽 박사께서 미국에 가서 미국 조야의 그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들으시고 온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종합해 보면은 좀 어떤 면에서 좀 든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비교적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북한을 이제 많이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일방적인 그 기이한 행동이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크게 어려워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할 정도의 기대를 사실 가져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앞부분 주로 미국 정상회담의 예측이라든가 어떤 틀이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그냥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이래 나가서 사실은 많은 예측도 하고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래 해봤습니다만은 미국 정상회담 참 가장 그러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으로 그 공동 선언문이든 선이든 거기에 담긴 것이 뭐냐고 물을 때 제일 곤혹스럽고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핵심적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에 기초를 내가 했느냐 하면은 북한의 이제까지 여러 가지 우리한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요구하고 제의했던 내용을 근거해 가지고 봤을 때 이번에는 이거는 꼭 넣으려고 할 거다 하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바로 민족 공조입니다. 민족 공조. 이거는 꼭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왜 얘기됐냐면 벌써 북한이요.
저작년부터 뭐냐 하면은 이 소위 재정당, 해외 동포, 우리 각급 단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게 전 우리 회의를 자기들이 이미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노동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 초에 우리 김정일 신년사에서 사실 이게 강조를 됐습니다. 물론 신년사에서 이건 뭐 되풀이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에 유난히 이것이 좀 많이 강조됐다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민족 공조 같은 이게 이제 사실 들어가겠고, 민족 공조는 딴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비핵화하는 그것보다는 자기들은 일단 이 제재라든가 이 남북한 관계에서의 필요성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재를 완화하는 데 목표라든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것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민간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하에 상당히 그 남북 대규모 무슨 뭐 공동 행사라든가, 자 대표적인 것이 6.15 공동 선언시정 이런 것 공동 행사 같은 거라든가 8.15 뭐 앞으로 많이 남아 있죠. 뭐 이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그 전체 큰 회의를 남북한에 그걸 하거나. 요게 바로 이제 민족을 고리로 한 거예요. 저는 요 표현을 소위 북한이 통일전선 전술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김영철이가 이번에 봤을 때 그 역대 누구보다도 굉장히 그 자신만만하게 굉장히 부각되어 오고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역대의 통일전선 부장이 군부 출신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외교부 출신들 이랬는데, 자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도 김영철이 군부죠. 군부 중에도 못된 군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소위 이제 그 통일전선부의 그 산하 예하단체 비슷하게 있는 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각으로 옮겼습니다. 내각으로 국가기구로 옮겨가지고 그것을 또 대표 우리 통일부와 같이 어떤 그런 조직으로 만들면서 이것도 보면은 사실 이 선거에도 김영철 못지않은 좀 못된 군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소위 이제 통일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적극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민족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민주통일전선 전술에서 바로 민족통일전선 전술로 바꾼 게 이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 후반기로서 우리가 또 군의주의 정부에서 민주정부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이런 그 민족통일전선 쪽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강조되면서 상당히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 평화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만드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간 것이 한반도 이제 그 평화정착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세 개 했지 않습니까?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한 관계 개선했을 때 하나하나씩 이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평화정착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번에 틀림없이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는 어떤 합의, 참 뭔가 공동 인식을 하면서 군축이라는 말을 꼭 넣을 거다. 군축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군축이라는 게 사실 이번에 군축이 들어갔습니다. 제 방송에도 했는데 확인해도 됩니다. 그 군축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군축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못하면은, 잘못 활용이 돼버리면은 북한의 핵 문제든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비핵화는요. 아까 뭐 그 김영현 교수가 비핵화는 진정성이 있는 거다 하면 진정성은 있겠죠. 오바마 대통령도 세계 핵 없는 평화를, 핵 없는 세계를 외쳤습니다. 언젠간 핵 없는 세상을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강한 의지를 보였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 뭐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 진정성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도 비핵화, 진정성 있는 건 맞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든 비핵화를 하는 과정이 일단은 그 미국 정상회담에서 결정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합의를 받아서 치더라도 이것이 이행 실천하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이미 아마 우리가 그 받아들여야 될.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탄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군축까지 이게 우리가 이중적으로 제한이 돼버립니다. 뭐냐? 그럼 북한의 그 핵 위협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는 국방력에 있어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력 강화 혹은 현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텔스기라든가 아니면 타우러스라든가 이런 공격력을 갖춘. 그런데 군축 얘기가 나와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체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쪽으로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분명히 군축, 이번 쪽을 왜 또 그걸 냈냐면, 물론 90년대에 군축 제안을 했지만, 그거는 또 계속, 이번에 보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가요, 참 남북 선언문 내용이 90년대 북한이 제안한 군축 제안하고 상당히 거의 한 3분의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군축은, 그 군축도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농심문을 지속히 자세히 보시면은 몇 주 전부터 뭐 나오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타우러스가 어떤 우리 그 도입하는 거, 그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 요번에 이거다.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제가 저는 뭐 특히 그 국방정책에 대해서 크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 했습니다. 마지막에 비핵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비핵화라는 것이 이번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하는데 사실은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 폐기라고 얘기하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회담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평양에 한번 갔는데 평양에 우리 대표단하고 거기서 그 회의를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기조 발제에서 기조참 연설에서 그 연설문을 우리 대표단장이 이제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연설문 하나 가지고 우리가 도착하자 그 밤에 밤새들 협상했는데도 이 협상이 안 됐어요. 그 결렬대가 돌아올 그런 위기가 있는. 그래 아침에 저는 이제 협상팀이 아니고 그냥 자문팀으로 갔는데 아침에 고려 호텔에 방에 이제 식당 우리 따로 이제 부스가 있어가지고 식당 저그 말로는 VIP 룸이래요. 그래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협상하는 사람들이 눈이 벌게 가지고 와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 이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끝까지 안 돼가지고 우리 쪽에는 끝까지 뭘 내느냐 북한의 비핵화 담아야 된다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는 담아야 된다. 그래 제가 씩 웃으면서 그러면 이번에 이 정상회담 이 회담을 순조롭게 2박 3일 마치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파토 내고 지금 당장 돌아가는 게 도움이 될 거냐 이러니까 무슨 소리 이제 2박 3일 하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던져준 것이 한반도 비핵화 해라 그래. 같은 비핵화 아니냐 일단은. 왜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니까. 그래 한반도에 그러니까 저보고 올라가 협상대 나는 그 자문팀에 안 간다. 딱 올라가자마자 통과돼가지고 2박 3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아마도 우리 쪽에서는 강력하게 계속 그걸 했을 겁니다. 비핵화라는 말을 넣자. 이 전체적 확인을 넣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저쪽에서는 눈자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시 혹시나가 역시나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표현에 있어서는 우리 의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그래 이런 걸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했죠. 비핵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텐데 뭔가 우리 쪽도 생각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건 아마 이 정도는 나올 거다.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다. 각자. 그 얘기를 하니까 꼭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 각자가 하는데 이것도 한반도 비핵화 그 내용입니다. 사실 말장난입니다. 이 자체는 말장난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 드립니다. 이 전체적으로. 자, 요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되는데 저는 우리 쪽이 잘했다 못했다 하기 전에 저는 북한연구소 제가 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오랫동안 북한 연구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이제 요 마지막 얘기를 드리면은 이번에 전체 그 공동 선언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좀 상당히 밀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 우리 정부 저는 이제 내용은 모릅니다. 요것만 갖고 결과만 갖고 보면은 처음에 우리 정부가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도 계속 우리 청와대에서도 발표한 게 첫째 비핵화 최우선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비핵화 그 다음에
뭐냐면 평화정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북한 관계 개선인데 사실상 남북한 관계 개선은 중요하지 않다. 이번에 참 그렇게 논의 안 될 거다. 예를 들면 특히 경제 문제. 하지 않을 거는 그 공개적으로 그건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합의문 자체가, 선언문 자체가 이 순서대로 나와야 됩니다. 비핵화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정착이 나와야 되고, 남북한 관계. 사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완전히 극우로죠. 극우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제일 처음 뭐가 나왔습니까? 남북한 관계 개선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관계 개선. 그 다음에 평화정착, 그 다음에 비핵화 형식이다.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이제 북한이 노리는 것이죠. 사실 북한이 이렇게 노린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대로 다 뭐 수용해주고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 정부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잘 해 나간다면은 또 뭐 생산적인 것을 또 이뤄낼 수 있고 역시 그래도 미국은 북한 편이기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편이 아니냐. 자, 이것을 중심으로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그 노력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아까 그 마지막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CNN 같은 데서 거의 뭐 당선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조크로 얘기를 합니다. 요새 우리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 효과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이라든가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런데 대신 얘기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파적 어떤 그런 것이 강하게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보면은 지금 요새 막 욕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완전히 도매급으로 많이 넘어가고 계시는데 또 모르죠. 뭐 생각보다 보이지 않게 또 지지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 같은 것도.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내용들이 좀 세서 그렇지. 그러나 북한을 향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